유충정이 계시냐고 그러는데 동명이인도 있어요. 다시 쪽에 장춘정 정주가 유충정인데 유충정이 얘할아버지가 이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다. 그런데 이정이 더 먼저 사람이고요. 또 남평 현감은 세종 때부터 박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현감으로 내려다가 우리가 고 한말 때 되는 거죠. 우리가 개화 시기가 닥치면서 1896년에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그 뒤로 우리가 사실은 조선 8도 아니 뭐 13도 그러다가 23부로 바꿔졌잖아요. 전라도 관찰사 한 사람이었는데 23부로 바꿔지면서 전라남도 관찰사 또 전라북도 관찰사 그렇게 두 사람으로 관찰사 됐을 때 그때 이제 군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남평 군수가 몇 분 있다가 1909년에 그때부터는 이제 강경기에 들어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그쳤던 겁니다. 제 말씀 그렇고 다음에 아니요. 네 잠깐만. 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공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 질문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남평의 본관을 삼는 남평 물씨 말고 대표정신 생씨한테 저는 나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나주 전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나주 전체는 시제에 의하면 10개 지역의 본관을 삼고 있고 성은 116성으로 되어 있어요. 나주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반나박씨는 기준으로 해서 단계 서지가 있는데 서는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나주나씨를 기반으로 하는 근무사가 있고 금성나씨를 기반으로 하는 본관사가 있고 나주의 오씨를 기반으로 하는 민년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문익점 선생님의 부조묘가 왜 보성에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익점의 장자가 중용이고 그다음에 장손이 있는데요. 오시다가 장고손 강서에서 후손이 없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장손의 셋째 아들인 의동이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의동이 이어받고 쭉 내려오다가 아들인 광부 그분의 아들 세월까지 왔다가 또 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익점의 둘째 아들인 아들의 자손이 화의 차손 상능의 후손 병렬이 28세대예요. 이분이 이제 제야를 사손으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산청에 부조묘가 있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이제 없어지고 임금님께 이제 사손이 병렬이 보성에 살고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우리를 올렸고 상을 임금님께서 이제 배려로 보성에 이 부조묘가 옮겨간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익점의 부조묘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청에 세워졌으나 사손이 없어서 제사가 중단되었고 철종 가비년에 문중에서 이제 사손을 정하고 나서 철종의 윤호로 환우치 보성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최진현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나주교육회 최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전공자도 아님에도 불구하시고 남편 지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김미경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에게 남평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과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불회사의 창간 연도를 서기 366년과 또 다른 기록으로 서기 384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백제불교는 침유왕 원년 38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366년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일사
보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좀 하고 그다음에 스님께 문의 드렸더만은 1971년 불회사 대웅전 철거해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 나온 상량문에 태화원년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기록이 36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 고구려 우리 불교를 보면은 고구려 가장 빨리 들어온 것이 372년 정도 된 2년 나와 있는데 그보다 빨리 들어왔다 하는데 그게 어쨌든 문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 과연 문서를 뭐 증빙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저의 입장에서는 더 오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량문 보시면은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고 그 해석 중에 보면 첩창거주로 말하는 존재이다. 그 제일 밑에 그 보면은 그 연대는 동진 태화원년 그래서 이것이 바로 366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384년으로 주장하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 불교 전례 순서를 보면은 고구려는 소술망 2년 때인 372년, 그다음에 백제는 그 12년 뒤에 친명 원년인 384년, 그리고 신라는 눌장 때 와토또는 묵호자에 의해서 전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와 그다음 두 번째는 불호사 옛날에 그 불회사가 그 전 이름이 불호사랍니다. 불호사 중차급 단청문의 기록에 보면은 백제 친명 완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조선 사찰 사료에도 그 기록이 그렇게 있답니다. 제가 이것은 뭐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헌상 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셋째, 백제 최초의 가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에 있는 불갑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갑사라는 1909년에 쓴 불갑사 창설 유서에 의하면 384년에 마라나타가 창건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불갑사와 불회사의 창건지와 창건연대가 동일한 것을 보는 것이 하다고 봅니다. 백제 불교 최초 가람을 불갑사, 창설 유서에 따르면 불갑사가 나와 있고 불호사 중창급 단청문과 조선 사찰 사료에 따르면 불호사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창간 연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발제자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남평의 사찰과 석장성의 관계, 그 다음에 불흥사와 운흥사의 석장성이 다른 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장성은 민가신앙으로 벽사와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의사와 운흥사 입구에 다 석장성이 있습니다.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남평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그 석장성을 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효사와 운흥사의 석장성의 기법, 조각 기법은 비슷하지만은 아까 전에 발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위치가 운흥사, 불효사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데 아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아마 뭐 잘못 적었는지 이것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림사 괴불탱은 현존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화면 크기로 있답니다. 그리고 단독 석가 불자사에 그려지는데 다른 부처들과 함께 그림이 아닌 석가모니 단독 불과 불자형 형식은 조선시대의 불화나 괴불에서 매우 드문 사례합니다. 이 괴불은 화기에 척봉한 사찰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지워져 있고 거기에 중림사라고 써져 있고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중림사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년 고찰했던 중림사는 괴불탱화가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이 번성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경제 사회적 배경과 시대 상황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완하고 고찰하고 보완하면 남주 사찰이 가진 의미와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기 교수님. 제가 이제 아까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문서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겹쳐지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불교 백제 때에 여기가 마한 전에 마한 시대 때는 여기가 백제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감리 다시 쪽에 가면 보감리 고금이라든가 마한 세력이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도 그 유물 같은 게 옹광 고금 같은 게 발견이 돼서 빨리 백제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이제 학계에서는 백제에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게 384년이다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 불회사 불기에는 366년 마라타가 접해서 분명히 불회사를 지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 마한 전에도 영산강 지류를 따라서 다시 쪽에 있는 국제 무역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남해안을 끼고 많은 물류들 내지는 신문물들이 왔다 갔다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내 문화들이 이렇게 번져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광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만 있는 고유의 어떤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마라난타가 생각해보면 영광 쪽이 아닌 영산강 기류를 따라서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럼 366년, 18년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 2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그걸 확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교 외래 문화를 외래 종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얘기가 다르게 가지만 고구려하고 백제와는 달리 신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2차 도범의 순교까지도 해갈 정도로 엄청나게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파장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한의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불교 자료를 막 준비하면서 숙제를 한 느낌이었는데 이 토론문을 또 보는 순간 더 큰 숙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한 18년 정도 된 어떤 기록상으로 분명히 366년이다 384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라난타가 영산강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철기 문화까지도 하는 철천리 뭐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남평 쪽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인지도를 쌓고 불교 문화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차시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제 많이 널리 알리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백제 한성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하게 돼서 이제 날짜 연도수로는 384년이 나중에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지 않았을까 싶어서 바꾸자 보면 영광의 불갑사가 먼저가 아니고 불회사가 가장 먼저다 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불회사의 석장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승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승 같은 경우는 많이 불태워버리기도 했지만 그나마 석장승에서도 남아있는 거고 남도 쪽에 있는 특유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제주도의 돌하루방과도 닮기도 했지만은 닮지 않은 모습.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그때 당시 어떤 탄각이 없는 걸 보면 제주도에서 돌하루방 내지는 이쪽에 돌하루방에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되면서 비슷하게 석공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또 나름대로 이게 딱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또 만들었고 남도 특유의 어떤 석장성 같은 경우에는 숨은 신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회사도 그렇고 운흥사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막기보다 벽사의 의미보다는 받아들이는 거 어서오세요 웰컴 하는 그런 느낌의 해학적이고 약간 웃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염을 닦는 아까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수염을 닦는다든가 양쪽 손꽃니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말 정교하게 새겨놓은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공들의 어떤 석공들 맘이지 않았을까 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여기에는 왼쪽에는 뭐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질 않고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운흥사에 조금 더 나중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얼핏 지금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세워졌다고는 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운흥사가 좀 더 나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라 조각 기법이라든가 또 언제 새겼다 하는 그 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운흥사가 좀 나중이었을 것 같고 이제 감히 아마 석공맘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사 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이랬습니다 했을 때 와 그랬어요? 나주가 그랬습니까? 남평이 정말 이런 곳이었군요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실 때 저 이제 오히려 더 기분도 업이 되면서 이런 그 해설사 활동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고 자긍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불교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나름대로 저도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려고 또 더 큰 숙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확하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좀 또 한 번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큰 숙제를 안고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불회사, 불호사, 창건 연대는 좀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요. 어떤 문헌을 보면 좀 더 멀리, 어떤 문헌을 보면 더 가깝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다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석장승 문제도 사실 우리가 비석을 볼 때 이수 부분은 고기가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 반듯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그때 당시 제작한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적어놓은 기록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임태영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임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나주학회 학술대 토론자로 나서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지 10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정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남평 고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수많은 그런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게 잘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나주시 행정에서 남평권역 어떤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급선무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인 그 제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요. 발표문에도 나왔다시피 나주와 남평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주와 남평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도시였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히 지금 한 110년 정도 전에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됐었고 그전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같은 경우는 해양현의 강주권의 현홍이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신라가 망하면서 고려가 되면서 이게 이제 강주에 있던 고난이 이 나주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의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70이 넘으신 선생님들을 봐보면 나주와 남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마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적인 그런 이제 특색도 있겠지만 영산포 다리가 1930년경에 만들어지거든요. 남평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제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와 남평의 다리는 1960년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볼탕철한 그 목교가 있었긴 했지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이렇게 중마고가 많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평의 탑사 체험 코스가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 해설사 사이트가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코스가 지금 없고 그러는데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 토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반나절 코스에 남평 읍사무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평 초등학교 유치원 고려시대 석등 보고 그다음에 오련대 올라가서 주변 관광 보는 코스, 그다음에 남평 향교까지 가는 코스인데 제가 오련대 정상부를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니까 나무 경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시야가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경관 작업이 조금 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얼마 전에 지금 그 남평 지석강 일대에 그 팝골프장 착공식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주 같은 경우도 안창동에 지금 27홀 규모로 지금 착공식이 열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팝골프가 굉장히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인근의 그 영광이나 한평이나 영암에 이렇게 이제 팝골프 이렇게 이제 좀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하루에 한 400명 이상 이렇게 물론 이제 지역 주민도 있고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그냥 그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팝골프 같은 경우는 특성 자체가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왔을 때 운동하고 거의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되거든요.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뭐 지역 특산품도 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남평권역 투코스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셋째 그 안성현 선생님 그 생각 조성 사업과 안성현 기념관 건립으로 어떤 인물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반나절 코스나 한나절 코스 뭐 이외에 관광 개발을 위한 발굴과 타당성 검토 유인을 통해서 남평 권역이 좀 많이 그렇게 관광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현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들리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매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답변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 개발 이런 거 중요하고 또 안내소 설치 여기에 시청 관계자 계시면 그분께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처 말씀 못한 월연대 정상 부근의 경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에서 전망권이 보이지 않게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 거 여기 남평에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간단하고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지금 다 가셔버렸어요. 오늘도 임시 공휴일날 되고 사실은 그 담당자라든가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사실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가셔버렸어요.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여기 끝까지 좀 남으셔서 자기 지역이니까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남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동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평이 이렇게까지 정말해서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평이 아닌 나주에서 한 것이 맞았지 않나 자평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우리 체험관 이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자나 토론자께서도 고생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질의 하나 받으시오. 그래. 질의 하나 받으시오. 간단한 문제가 왜냐면 네, 시간이 알았어요. 지금 6시가 우리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예예예. 아, 내가 나, 네.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나는 나주 시내에 살고 있는 박계수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남평의 역사와 문화인데요. 저는 거기도 한국 지금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련대사, 내야생, 자생, 차나무 그 관계를 꼭 집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올리면서요. 여태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그 한 꼭지 때문에 저 남아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만 그 오랜대산에 오랜대산에서요 일몰을 보면은요 인물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것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내가 얘기하려고. 예. 뭐 작게고 뭐 제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저기 저는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나주정시 종갓집입니다. 그리고 정문찬 소장자라고 200 몇 점을 내가 했고요. 사실 남편이 너무 서러워요. 남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주라는 이 틀에서 능주곡에 서겠다 뭐 서겠다. 근데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의 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차가 있고 교통이 있기가 하지만 사실상 남편 형터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은 70인분도 80인분도 시장통에 한번 왔다 가고 많은 것에 불과하지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고사원 놀이를 지춘남 교수가 어디 저쪽으로 가지는데 거기가 남편은 맞아요. 근데 거기 칠석에 대해 인터넷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편에서 안 한다게 걸로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주 CG라는 그 CG를 만드는데 남편의 자료를 나주시가 무지하게 찾아요. 근데 거의 그렇게 찾았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제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것이 나주 CG에 기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선영남 박사가 그거를 발굴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최근의 역사문화 자료로 항토문화 자료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오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심지어 나 어렸을 때 오련대 이게 어린 중이 떨어져 죽었다고 방송에 장난삼아 나온 거. 그 다음에 드들강도 그럽니다. 드들강이 어떻게 갖고 드들이가 빠져 죽겠겠습니까? 그 호족들이 남평의 육림들, 그 다음 수옥들을 좋게 살기 좋은 걸로 만드는 대수로를 만드는 하나의 작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빌린 것이 드들이라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슨 중이 와서 드들이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에서는 제가 정순주 정문찬 소장자료에 국가문화 지정으로 손영남 박사 얘기하잖아요. 국가문화 지정 자료로 하는 것에 이 자료를 응용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마라난탄이 초이선단이 다산의 제자니 뭐냐지만 그거는 불교를 들여온 사람이지 그 당시에 절을 지은 사람들은 그 호족이나 세력가들이 그 돌을 대고 짓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스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석두 스님이라고. 나는 어렸을 때 50년을 불회사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90몇 세인데 저한테 다 얘기해서 내가 구술을 했잖아요. 내 말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문화유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마라난타만 나오는데 마라난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력과 분포, 동사열전도 사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90몇 살 먹은 분이 동사열전을 남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호랑이가 와서 돈을
물밀듯이 넣어서 그 절을 했다. 그게 나주정치 그 시주 목록에 나와 있어요. 제 소장자료에. 저는 이제 어려서 몰랐죠.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주목에 서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얘기는 많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리해야 될 지분이 있는데 적당히 어디서 그냥 듣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바로잡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간다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하순, 남평, 나주 이것을 아까쯤에 체험, 관광, 문화, 역사 문화를 같이 있잖아요. 공유하지 않고는 안 된다. 경상도는 이미 전체를 있잖아요. 전라도 전체를 같이 하고 그 팀이 따로 이렇게 우리 나주와 캔마이로 공무원이 파견해갖고 같이 해서 같이 문화 투어를 하고 체험팀을 하고 아까 관광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나 이런 데는 말만 했지. 전 경제성을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장사꾼이 밥 한 그릇 팔아먹고 갖고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진정한 미래를 위하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과 미래를 위해서 진짜 소득이 나는 그런 것, 경제성까지도 바라보는 그 역사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남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유례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남평에 대해서 잘 많이 알려지고 하면 남평이 보다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하실 말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저 시간이 네, 알았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대주제는 남평인 것 같습니다. 그 남평이 고려 이래 독립된 기간으로 이렇게 전속을 해왔기 때문에 본 나주하고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지 않냐 하는데 그 남평의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그 역사 문화 자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 남평에 거대한 역사 깊은 문화가 있으면서도 남평에 보면 어디 관광 안내소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나주시장도 남평 출신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그 남평을 알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 안내소가 좀 나가 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진짜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틀려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